네, 오프 시즌의 가장 재밌는 떡밥이죠. 2026 시즌을 앞두고 순위 예측. 제가 순위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이미 순위 예측을 많이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순위 예측들에 조금 몸을 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순위 예측을 하면은 그냥 응원하는 팀이 그 순위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도 순위 예측을 잘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AI에 의존하는 모습도 있는데 AI는 어떤 평을 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6 KBO 시즌 전력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이 두 팀이 가장 높은 평을 받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용우 선수의 영입으로 활용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타선의 무게감이 더해졌고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성과를 내왔던 어떤 젊은 선수들과의 시너지도 있겠죠. 구자욱, 김영우, 거기에다가 뭐 이재현 같은 선수들 중추적으로 공수 모두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력은 실제로 어떤 팀들과 견줘도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디아즈 선수와의 재계약이 성사된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운드 쪽에도 원태인 선수의 건재함이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후라도 원태인, 이 원투펀치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맨매닝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겠죠. 그리고 불펜 투수들과의 재계약으로 인해서 불펜이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리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진이 아주 하위권은 또 아니었거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불펜이 약점인 것은 맞지만 말이죠. 전체적인 평가는 좋은 자원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는 1위에서 3위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는 뭐 부동의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전력이 오히려 상승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평이 많죠. 이재원 선수가 그리고 김윤식 같은 선수들이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복귀하는 투타 자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3인방 토러스트, 치리노스, 오스틴 이 선수들이 전원 이제 계약을 완료를 하면서 투타 뎁스가 가장 두꺼운 팀이 되었습니다. WAR 전반적인 선수들의 분석에서도 모두 이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LG 트윈스고, 그러니까 원래 팀 성적을 예상을 할 때 전년도에 잘했던 팀들이 좋은 평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LG 트윈스를 이 시기에 하위권으로 분류하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참 예측 불허의 중심에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백호를 영입하면서 가장 강력한 타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검증된 외국인 투수 폰세 와이스가 이탈을 하면서 과연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를 지탱했던 가장 큰 축이었던 폰세와 와이스였었는데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이제 붙는 팀인 거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류현진, 문동주, 건재한 국내 선발진이 있고 강백호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었던 한화 이글스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공격력이 메꿔졌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는 충분히 강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신중한 의견도 있죠. 뭐 말이 신중론이지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33승을 합작했던 외국인 원투펀치가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된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운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또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특히나 이제 FA 박찬호를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영입을 한 팀이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아무래도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내야 진의 박찬호라는 베테랑 그리고 리그 최고의 유격수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동력도 박찬호 선수는 내야 유격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동 포지션 대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고 기동력은 뭐 최상위급이고요. 마운드에 이제 플렉센이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발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관건은 이제 투수진을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던 게 불펜 기용 문제였거든요. 과연 두산 베어스는 새로운 감독인 김원형 감독 체제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재환 선수가 좀 잡음이 많았었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 김재환 선수가 그렇게 잘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5강 경쟁권으로 분류하는 팀들이 4팀이 있습니다. KT 위즈,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AI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에서는 일단 5강 경쟁권, 그러니까 뭐 5강 경쟁권의 4팀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앞선다라는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백호, 황재균, 이탈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고 김현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더하기 KT 위즈의 야수 뎁스가 굉장히 노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리스크,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수들이 새로 왔는데 과연 외국인 투수 새로운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내 투수진, 국내 선발진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부 겸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NC 다이노스는 사실 전력의 변화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건강한 구창모가 진짜로 실존하는가가 중요하겠고, 최원준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아시안 쿼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선수를 이제 선발진으로 내정을 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뭐 공격력, 기동력 이런 부분은 NC 다이노스가 다른 팀에게 전혀 부분이 없는데 국내 선발진 때문에 조금 문제였거든요. 근데 과연 구창모 선수가 건강하게 그 자리를 메꿔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역시나 롯데자이언츠는 예상에 있어서 등락폭이 좀 컸죠. 로드리게스, 비슬리 이 외국인 투수를 정말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직은 롯데자이언츠가 보여준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높게 놓을 수 없다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SSG 랜더스는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었는데 김재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실 지난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타 생산성에 있어서 보강이 됐다는 평이 있어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는 전문가들의 평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키움 히어로즈는 가지고 있는 전력에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송성문 선수가 이탈을 했죠. 거기에다가 안우진 선수가 풀시즌을 소화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안우진 선수가 만약에 4월에 복귀를 해준다, 거기에다가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선발진에서 힘을 내준다면 지난 시즌 같이 처참한 성적을 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고요.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최영우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간 부분을 조금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눈초리로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성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건강에 있어서도 의문부호가 이제는 붙을 수밖에 없죠. 김도영 선수가 풀시즌을 뛰었던 경험이 데뷔 후에 4시즌 중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 김도영 선수가 본인의 내구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시즌에 부상당한 투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단 돌아오는 자원들이 있어요. 황동화 같은 선수들, 그리고 중간에 돌아와서 본인의 길을 잘 찾지 못했던 이유리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중요해 보이고요. 외국인 투수 두 선수를 모두 재계약한 가운데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이번 시즌 상당히 중요한 재미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예측을 한번 해보면 삼성과 LG는 전반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을 보유했다는 부분, 하나와 두산이 아무래도 전력 보강을 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KT, 롯데, SSG, NC 같은 팀들이 중위권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더불어 키움과 기아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 그리고 5강 후보는 어떤 팀인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인 예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